책섬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게 책섬인지를 제가 빠뜨리고 하면 안 돼요. 자, 이 IP4 헤더가 있는데 이 책섬은 IP 버전 4에 해당하는 겁니다. 버전 6에 가면 책섬이 없겠죠. 자, 그래서 IP 헤더가 이제 이런 헤더입니다. 너무 상세. 아이템에서는 책섬이 헤더처럼 여기 이제 어딘가 책섬이 여기 있는데 책섬 필드가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일단 이거를 16비트, 5바이트 단위로 다 차곡차곡 쌓은 뒤에 덧셈을 해서 그 다음에 덧셈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에 1은 0으로 0은 1로 바꿔버렸죠. 그게 책섬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해서 여기다가 담아서 보내냐는 건데요. 자, 이 원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1의 보수의 표기법에서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는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부호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있었다면 그거를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면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사실 이제 이 전체를 다 더했더니 어떤 값 a가 나왔다고 합시다. 숫자로 원스 컴플리먼트 인 이제 1의 보수 덧셈 노테이션으로 말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책섬이 어떤 값이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다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다고 할 때 실제로 책섬 필드에 있는 값이 같이 더해지지만 그건 0이니까 이 값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a 더하기 0은 a. 그러니까 사실 이 a라는 값은 이걸 뺀 나머지 값의 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a예요. 그런데 책섬을 하고 나면은 이게 미안한데 이 썸이 이제 a라고 합시다. 그래서 once complement sum이 a예요. 그래서 책섬은 뭐를 우리가 넣어줄까요? 네? 자, 덧셈의 결과로 a가 얻어졌어요. 그것이 뭐 0, 1, 0, 0, 뭐 0과 1이 섞인 어떤 숫자겠죠? 자, 그런데 0을 1로 1을 0으로 뒤집으면 그 결과인 a가 뭐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죠. 즉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어주게 되냐면 뭘 넣어주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넣어준 다음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 수신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책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책섬을 해서 넣어준 걸 가지고 헤더를 가져다가 리시버가 이제 제대로 왔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책섬이라는 행위를 할 거예요. 여전히 덧셈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 a였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다 합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에? 0이 나오겠죠. 0. 즉 이게 헤더가 문제없이 왔느냐 안 왔느냐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리시버에서 책섬을 해봤더니 0이 나오느냐, 원스 컴플리먼트 노테이션에 의해 그 표기법으로 봤을 때 0이라는 숫자가 떨어져 나오느냐는 거예요. 덧셈의 결과로서. 뭐 거기서 책섬할 때 또 뭐 결과를 뒤집고 하진 않아요. 그냥 거긴 덧셈만 해요. 덧셈만 하는데 덧셈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저게 간단한 체크예요. 내가 보내는 값을 한 숫자로 요약한 뒤에 그것을 음수로 표기해서 같이 넣어서 보내줘서 그 덧셈한 원래 결과와 그것의 음수값을 더했을 때 0이 다시 나온다. 이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원래 더하고자 했던 내용이 1001, 0001, 0010, 1000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원래 물론 이제 이건 또 다시 우리의 또 편의를 위해서 4비트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작은 헤더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이제 뭐 위부터 제대로 된 순서로 1001, 0001, 0010, 1000인데 이걸 갖다가 4비트 잘라서 이렇게 덧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요 일 두 개가 위치만 바꾼다고 했을 때 책섬 값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씨, 뭔 소리예요? 이 일 두 개 아니고 여기에 0과 1이 위치만 서로 바꾼다고 할 때 책섬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즉 이거나 아니면 1001, 0010, 0011, 0000, 1000. 엄연히 다르죠. 이 두 가지 두 포지션에서 분명히 다른 값이고 따라서 이 두 값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일이 동시에일 필요도 없죠. 네트워크를 지나가면서 어느 지점에선가 이 포지션도 저 포지션도 플리핑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섬 값을 따져본 리시버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0이다. 맞네. 아무 일이 없었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일이 있었죠. 그래서 책섬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일에 있어서 책섬은 완벽한 필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CRC 같은 거 있죠. CRC. 그건 이제 보다 더 엄밀한 그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CRC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촘촘한 그물이에요. 거기는 거의 다 걸려듭니다. 99.99% 이상 걸려들어요. 그렇지만 책섬은 좀 허술한 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허술하면 어떻게 해요? 엉터리가 배달을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이제 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촘촘한 그물이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링크 레이어에 촘촘한 그물이 있어요. 지금 IP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 촘촘한 그물이 있어요. 밑에 더 촘촘한 그물이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밑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걸러질 거예요. 아예 IP까지 오지도 않아요. 링크 레이어에서 이미 이거 봐라, 페일로드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너 죽어라. 그리고 IP한테 주지를 않겠죠, 이게. 근데 만약 거기도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CRC도 완벽하지 않아요. 99.99%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촘촘한 그물이지만 거기를 뚫고 올라왔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뚫고 올라온 애가 또 책섬도 통과할 가능성은 무지 낮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진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걸러질까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올라가겠죠. 근데 트랜스포터 레이에서는 이 부분만 또 따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에러난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결국 애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의 시간에 하나, 그리고 강의 끝나고는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강의 시간에 나온 질문 하나는 뭐냐면 인터페이스 하나가 IPv4 주소도 갖고 있고 IPv6 주소도 갖고 있다고 할 때 나가는 패킷은 도대체 무엇을 소스 주소로 달고 나가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데스티네이션 주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지 주소가 IP 버전 6 주소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는 IP 버전 6 주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맞겠죠. IP 버전 6를 가진 목적지를 가는데 IP 버전 4 소스 주소를 달고 나가지는 않겠죠. 다시 말하면 그 IP 버전 4 주소가 달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IP 버전 4나 IP 버전 6 목적지 주소는 그럼 누가 준 거냐? 그것은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IP 주소를 아예 응용이나 한 사용자가 줬다. 예를 들면 제가 핑을 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핑을 친다고 할 때 핑하고선 127에 0.0.1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핑을 쳐놓고서 똑같은 로컬 룩백 주소를 주되 IPv6로 줄 수도 있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사용자가 어떤 거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용자가 이 IP 주소를 v4로 줄 수도 있고 v6로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 주소를 사용자가 줄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메인 이름을 줬다라고 하면 그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IP 주소로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프로그래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DNS에 가서 배울 것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resolver라는 함수를 불러갖고 그 함수를 통해서 DNS 시스템을 갖다가 연결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남의 그 전화번호 알아낼 때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가 있겠죠. 114를 걸어도 되고 뭐 그렇지만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DNS 시스템에서 가져온 주소가 목적지 주소로 바꿔봤더니 도메인 이름을 IPv6로 바꿔왔더라. 그러면 목적지 주소가 또 IPv6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주소가 IPv6니까 당연히 소스 주소도 해당 IPv6가 주소가 돼야 될 거고 그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로 나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거 짝을 맞추는 거예요. 목적지 주소에 짝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끝나고 한 질문인데 뭐였더라? 아 이게 나이가 들면 이거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니. 응? 아 그렇죠. 자 PMTU 디스커버리. 자 PMTU 디스커버리를 할 때 IP 버전 4에서는 분명히 두 번째 줄에 그 프래그멘테이션에 해당하는 필드가 3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플렉 필드가 있고 그 플렉 필드 3비트 중에 2비트가 정의되어 있어서 하나는 more fragment라는 비트가 있고 또 하나는 don't fragment 비트가 있었죠. 그래서 PMTU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필드는 don't fragment 필드였어요. 그걸 딱 마킹을 해서 보낸 측에서 보내주면 라우터들을 거쳐갈 때 어떤 라우터가 딱 봤더니 아 이놈이 너무 크고 내가 실제로 라우팅을 해갖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통해서 넣기에는 너무 그 링크 그 아웃풋 인터페이스가 물려 있는 링크가 MTU가 작아서 이 덩치 큰 애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좁은 골목길인데 에쿠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쿠스를 잘라서 보내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에쿠스를 잘라서 보낼 생각을 했다면 그러시지 마시고 폐차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킷을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ICMP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보냈던 원래 소스 쪽으로 여기 이 골목의 사이즈는 이만큼입니다. MTU 사이즈는 이렇게 작아요 라고 그 사이즈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소스에서 다음 거를 보낼 때는 이제 무식하게 에쿠스를 안 보내고 이제 뭘 보내야 되죠? 마티즈 같은 걸 보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낼 건데 작은 이제 데이터그램을 보낼 건데 그거는 IPv4 얘기죠. IPv4에는 don't fragment 비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IP 버전 6 헤더로 가볼까요? 몇 페이지에 IP 버전 6 헤더가 있죠? 182페이지에 IP 버전 6가 헤더가 보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여기에 don't fragment 비트가 들어갈 만한 필드가 없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상 따지고 보면 프래그멘테이션에 해당하는 필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IP 버전 4에서 있었던 그 두 번째 줄이 아예 통째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P 버전 6에 오게 되면 라우터가 아예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프래그멘테이션이 뭐요?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프래그멘테이션은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IP 버전 6에 오게 되면 소스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라우터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작업이 라우터로 봐서는 정상 작업이 아니고 아주 그 추가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찮은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don't fragment bit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PMTU 디스커버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데이터그램은 뭐 자르시오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로직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쉽게 답이 떠오를 텐데 IPv6에 가면은 크잖아요. 그러면 라우터가 뭐 하겠어요? MT보다 큰 애가 왔어. 그럼 무조건 폐차죠, 걔는. 걔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자르지 말고 죽이시오. 자르는 게 뭐야? 하는 애한테 자르지 말고 죽이시오를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죠? 무조건 죽이는 애예요, 걔는 그냥. 왜 이렇게 큰 걸 보냈어?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대신에 이제 죽이면서 전에 했던 행동을 하는 거죠. 뭐죠? 이게 내가 죽이긴 죽였는데 너무 커서 죽였다. 실제로 내가 사용해야 할, 네가 써야 할 MTU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하고 통보해 주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don't fragment 비트가 굳이 없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라우터는 자유도가 없어요. 프래그멘테이션에 관한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데이터그램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대신 왜 죽였는가를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PMT 디스커버리가 IP 버전 6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돈 프래그먼트 비트가 필요 없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팔로우업 퀘스천이 있나요? 또 다른 질문. 예. IP 버전 4에서는 예. DF가 이제 DF가 1이 되면은 이제 그 MTU가 이게 그게 커버 안 된다는 거를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소스에서 그렇게 알아서 다시 더 많이 잘라가지고 보내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IP 버전 6에서는 아예 쪼갠다는 그 라우터에서 쪼갠다는 게 없어서 그냥 폐차를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이유로 폐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소스에서는 어떤 이유로 되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 지금 질문의 내용은 ICMP를 우리가 배우면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짧게 먼저 얘기를 해주면 예, 다양한 이유로 패킷이 죽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건 뭐가 있냐면 전에 IPv4로 시작을 하면 TTL이 0이 된 경우입니다. 라우팅 룹이 생겨서 뺑뺑이를 돌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 경우죠. IPv6에 와서도 TTL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필드가 있었죠. 그것이 홉 리밋이었습니다. 근데 홉 리밋이 0을 때리는 순간 그 IPv6의 사람이 죽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역시 소스적으로 ICMP 메시지가 날아가는데 원인은 다른 원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원인의 경우에 그 원인이 무언가를 밝혀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이제 하긴 하겠지만 소스가 책임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소스한테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소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라우터가 바빠갖고 밀리는 경우에 큐가 막 늘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처럼 그 큐가 넘쳐서 패킷이 죽게 되었다. 그건 소스가 꼭 잘못한 거는 소스가 그러니까 소스가 잘못은 했지만 그 특정 소스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수의 소스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 경우에 너 조용히 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죽고 말지 패킷이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가 이제 안 가게 돼요. 소스 쪽으로. 소스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TCP에 가면 TCP의 수준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 IP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옆에 친구 쿡쿡 찔러서 질문하게 하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활발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196페이지까지 지난번에 진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IP 버전 6의 옵션들 얘기, 저 익스텐션 헤더까지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195페이지의 그림 5-6을 보면서 끝난 셈이죠. 그래서 익스텐션 헤더들이 195페이지의 테이블 5-5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 익스텐션 헤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어떤 역할이 있는 익스텐션 헤더가 있고요. 그러나 이들 중에 그 테이블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엔트리에 해당하는 홉 바이 홉 옵션즈하고 데스티네이션 옵션즈는 그 자신들이 어떤 바로 이 이름만 보고 우리가 뭐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컨테이너 비슷한 겁니다. 이 안에 다양한 옵션들이 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름은 홉 바이 홉이냐 데스티네이션즈냐 하는 것은 분류명이에요. 분류명. 어떤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분류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 담는 통이 있고 뭐 플라스틱 담는 통이 있고 재활용 통이, 그렇죠? 이게 분류명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뭘 담을지는 나중에 우리가 옵션들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들도 익스텐션 헤더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그릇들을 왜 이렇게 분류했느냐만 얘기를 하고서 5.3.1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홉 바이 홉 옵션은 어떤 종류의 옵션들을 일컫느냐 하면 라우터를 우리가 여러 개 거쳐가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한 홉 라우터 한 개 한 개를 밟고 데스티네이션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IP 패키지. 그런데 이 홉 바이 홉 옵션은 그 하나하나 거쳐가는 라우터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옵션, 그 홉 바이 옵션에 담긴 옵션의 내용을 처리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데스티네이션 옵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데스티네이션에 가서 처리해야 할 옵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만 이 통에 담아요.
매 홉에서 처리해야 될 옵션들은 홉바이오 옵션이란 그릇에 그 익스텐션 헤더에 담습니다. 자, 그거를 지적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에 가게 되면 IP 버전 6 옵션들이, 그래서 홉바이오 옵션이거나 아니면 데스티네이션 옵션이거나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그 그림 5-7에 보면 그 어떤 옵션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포장이 되어서 실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첫 세 필드를 묶어서 거기 옵션 타입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크게 보아서 두 번째 덩어리가 옵션 랭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옵션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말로 자주 애용하는 이러한 포맷을 따른 겁니다. TLV 포맷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러요. TLV는 Type Length Value를 말하는 겁니다. 이 Type Length Value 저 형식으로 적게 되면 저 옵션을 처리하는 처리자가 파싱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파싱할 때 어디까지가 이 옵션이고 이 옵션은 어떤 종류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파서를 위한 거예요. Type Length Value. 그래서 이 그림 5-7도 그 형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 그 세 필드를 묶어 지금 옵션 타입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 첫 번째 타입. 이 옵션 도대체 어떤 옵션이냐를 말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ength라고 하는 부분이 옵션 데이터 length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value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옵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거기 보면 이제 액션에 해당하는 2비트가 있고 changeable이라고 하는 한 비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5비트를 통해서 진짜로 뭐냐 얘가 어떤 옵션이냐를 밝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이 타입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관한 것이고 실제 이것이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하는 who am I? 이것은 이제 types of field가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액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2비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197페이지 위에 있는 테이블 5-6에 나오는데요. 0001, 1011에 따라서 각각 그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게 된대요. 이거는 언제 이게 우리가 그 쓰여지는 거냐면요.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IP 버전 6가 딱 나올 때 그 전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될 수 있어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옵션들이. 그런데 이제 옵션들이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옵션들은 197페이지에 테이블 5-7에 나오는 그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옵션들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만들어진 라우터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슨 말이 되냐면 앞으로 나오는 옵션들은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짜진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코드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나올 옵션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현재의 기술에 대한 코드지 나중에 다른 아주 훌륭한 옵션들이 나왔다고 할 때 그게 뭘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는 아직 미정이잖아요. 아무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미래에 정말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짜진 코드가 그 미래에 나온 옵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가 이 액션 필드의 뜻이 됩니다. 의미가 돼, 시멘틱스가 돼요. 197페이지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이 옵션을 모르냐?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냐? 너는 구세대고 이 옵션은 신세대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넘어가라는 거죠. 아무 문제 삼지 말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난 처리 않겠다 하고 대신 봐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다른 프로세싱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옵션은 건드리지 말고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처리 안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01은 뭐죠? 이거 뭐야? 이 괴물이네? 라고 죽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애는 처음 봐. 그러면서 죽이라는 거죠. 10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긴 죽이되 조용히 죽이지 말고 죽였다는 사실을 소스 쪽에 통고하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ICMP, 우리가 배울 ICMP 메시지를 통해서 통고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1은 죽이고 통고하는 것까지도 같은데 다만 목적지 주소가 멀티캐스트 주소 아닌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살려서 보내든지 죽이든지. 그러니까 모르는 옵션이 들어있을 때 살려서 보내든지
죽이든지예요. 근데 죽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죽이고 가만히 입 씻든지 아니면 소울스한테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가르쳐 주지 말고 얘가 멀티캐스트 주소로 가는 게 아니라 유니캐스트 주소로 가는 거였으면 알려주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액션의 액션 필드의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change라고 하는 비트 한 비트짜리는 어떤 의미라고 책에 설명되어 있냐면 그림 테이블 5-7에 바로 위에 설명되어 있어요. The change bit field is set to 1 when the option data may be modified as the datagram is forwarded. 데이터그램이 이렇게 라우터에 의해서 손에서 손을 건너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라우터들이 요 옵션의 데이터 부분에 들어있는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느냐, 필요에 의해서 건드릴 수 있느냐 없냐, 그거를 표기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옵션 데이터 랭스인데 옵션 데이터 랭스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데이터 부분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타입에 해당하는 길이, 랭스에 해당하는 길이 이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입 랭스에 해당하는 필드들은 각각 1바이트로 고정입니다. 길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수신 측에 이 옵션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파서는 아주 간단하죠. 반응해야 되는 건 타입 일단 타입을 뭐야? 그러니까 타입을 찾을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첫 8비트가 타입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 중에 첫 2비트는 액션이고 그 다음 비트는 체인지고 나머지 5개가 실제로 이 옵션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은 이제 뒤에 뭐가 나올지 아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건 이제 옵션만 보여준 거고요. 옵션만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 사실은 익스텐션 헤더 안에 담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익스텐션 헤더 안에 담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게 홉 바이 홉 옵션이다, 데스티네이션 옵션이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담길 때 뭐가 있겠어요? 이 앞에 보면 저 익스텐션 헤더의 모양이 안 나왔나요? 익스텐션 헤더의 모양 안 나왔는데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면 타입, 랭스, 밸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옵션만 보여준 거고요. 이 옵션을 그냥 붙일 수가 없죠. IPv6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홉 바이 홉 옵션 익스텐션 헤더나 데스티네이션 익스텐션 헤더 안에 담아서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헤더에 보면 이제 IPv6 원래 헤더가 있고 그럼 넥스트 헤더가 있어가지고 얘는 어떤 종류다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넥스트가 예를 들어 홉 바이 홉 헤더다라고 나올 수 있죠. 홉 바이 홉 옵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 넥스트는 또 또 다른 예를 들어 TCP 헤더다 해갖고 또 나올 거고 밑에 이제 TCP 헤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옵션을 담을 때 이런 형식으로 담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깡통 안에 요런 모양으로 포장을 해갖고 넣으란 말이에요. 근데 요 익스텐션 헤더는 여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요 넥스트 헤더는 뭐다라는 포인터가 있고 포인터라기보다 값이 여기 6이라고 돼 있겠죠. 요 홉 바이 홉 헤더는 뭐라고 돼 있겠어요? 앞에 보면 익스텐션 헤더의 값에 그 0이라고 돼 있죠. 0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이제 홉 바이 홉 옵션을 실은 헤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요 TLB 헤더가 TLB 옵션이 TLB 형태의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뿐 아니라 사실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개. 큰 그릇에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럴 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쉽게 어디까지 끊어 읽고 하는 것을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TLB 형태를 띠기 때문이에요. 타입을 알고 그 다음에 랭스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할 수 있어도 랭스가 다 가르쳐 줍니다. 어디까지가 이번 옵션이 끝이다라고 하는 걸 하니까 TLB 형태로 적어 놓으면 쉽게 이게 우리가 파싱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옵션들은 지금 현재 이 책이 쓰여지는 당시에 이 IP 버전 6의 옵션들 몇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테이블 5-7에 거기 pad 1, pad n, jumper payload, tunnel encapsulation limit, router alert, quick start, calypso 그다음에 home address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요. pad 1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 여기다 담을 때 지금 저도 이 그림 그릴 때 이게 널널한 부분이 이렇게 막 남고 이러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옵션의 밸류 부분이 가변이다 보니 이게 정확하게 4바이트 얼라인이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합쳐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메꿔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블랭크 바이트를 박아 넣어야 될 거라고요. 이제 4바이트 온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박아 넣는 블락들이 패드 1, 패드 n 이런 옵션들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그냥 패딩을 위한 거예요. 패드 1은 1바이트짜리 옵션이에요. 어떻게 1바이트냐? 타입 랭스 밸류라며? 라고 했었겠죠. 근데 이 경우는 타입만 딱 보면은 아, 이건 패드 1이구나 하고 딱 판별이 되고 랭스도 없고 밸류 필드도 없다는 것을 IP 버전 6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딱 1바이트 모자라는 거야. 4바이트 온라인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3바이트 정도에서 끝났어. 쭉쭉 4바이트씩 잘 채워오다가 끝에 가서 3바이트로 끝나버렸다. 그럼 1바이트가 모자라서 그걸 박아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 패드 1을 딱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바이트 이상이다. 그럼 뭘 넣어야 되겠어요? 패드 n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짜리 빈 공간, 3바이트짜리 빈 공간이라면 패드 n을 넣는데 이럴 때는 패드 n은 길이가 1바이트가 아니에요. 길이가 2바이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랭스가 주어져요. 그래서 2바이트짜리라면 타입하고 랭스에서 이제 랭스가 0 이렇게 될 거고 3바이트짜리라면 타입, 랭스, 그다음에 이제 뭐 가비지나 0이나 뭐 넣겠죠. 이렇게 하면은 2개짜리, 3개짜리 바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끼워 넣어 주면은 4바이트로 딱 온라인 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이상한 얼굴이지? 자, 이렇게 해갖고 4바이트씩 잘 온라인 되어 오다가 끝에 가서 1바이트 비면 뭘 넣으면 된다고요? 패드 1 옵션을 넣으면 되고 이렇게 2개가 비거나 3개가 비면 패드 2를 넣으면 된다고. 패드 2는 이런 2개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하고요. IP 버전 6의 옵션들 지금 현재 자세 IP 버전 6 자체가 그렇게 뭐 열심히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옵션까지 우리가 자세히 여기서 디스커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정말 곤란한데 질문이 이렇게 없어요? 예. 예. 데이터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DF를 매기고 라우터에선 DF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데 DF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라우터가 이제 나보다 이게 나 처리량은 이 정도인데 얘는 이만큼이니까 DF를 바꿔야겠다 싶어서 라우터가 DF를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F가 원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DF가 그런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을 하더라라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일단 내가 요약 짧게 좋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DF는 뭐 아까 이 데이터는 아주 특별하거나 소중한 데이터라서 쪼개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아예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 건 그런 생각은 전혀 아예 없습니다. 그건 오직 그 프래그멘테이션에 관련된 것이지. 그 인터넷에서는 더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이 없어요. 더 중요한 패킷도 없고 모든 패킷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죽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평등합니다. The ultimate equalizer. 그래서 인터넷의 패킷은 모두 다 평등해요. 어느 하나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하이어 레이어에서 IP 레이어가 아니라 트랜스포트 레이어든지 응용에서든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줘야 특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데이터를 그러면 라우터에서도 쪼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신호를 보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쪼개지 말라고. 그거를. 너무 느린가요? 사실은 그 컨트로버셜한 거예요. 아주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데 더 느려지죠. 느려지긴 느려져요. 라우터가 느려지는데 그러면 그거를 왜 소스에서 그 라우터의 라우터의 사정까지 봐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아주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쪼개지게 됐을 때 얼마나 느려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느려지길래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냐. 그러니까 PMTV 디스커버리를 왜 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그냥 쪼개든 말든 그냥 가다 쪼개지면 쪼개지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뭐냐면 쪼갰다 말이에요. 쪼갰는데 쪼갰을 때
이제 쪼개진 조각들이 각각 IP 데이터그램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리시버에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쪼개기는 여러 번 쪼개질 수 있어요. 라우터에 갈 때마다 골목이 점점 좁아졌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쪼개지겠죠. 막 수십 조각이 날 수도 있는데 리시버가 이제 받아요. 그래서 조립은 오직 리시버만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조립은 리시버만 할 수 있어요.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립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경우도 우리가 타이머를 걸어요. 리시버가 처음에 딱 받았는데 이게 온전한 조각이 아니에요. 온전한 데이터그램이 아니고 쪼개진 거 중에 한 조각이에요. 그럼 다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10조각 났는데 9개가 도착했는데 하나가 안 오고 있으면 계속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밀리세컨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몇 초나 몇십 초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려졌으면 안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뭐예요? 재전송이 없어요. 프래그먼트는. 그러니까 샌더 쪽에서 재전송한다 그러면 온전한 걸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프래그먼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골치 아플 수 있죠. 정말 늦어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피해 주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과연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건 사실 재보지 않아서 몰라요. 또 여기 질문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그림을 제가 흐릿하게 그려서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옵션들이라고 하는 게 IP 버전 4에는 원래 옵션을 그냥 옵션을 담는 통이 뒤에 하나 큰 통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 옵션을 그냥 막 붙여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IP 버전 6에 오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변길이고 그거 여튼 되게 여러 가지 귀찮고 뭐 쓸모도 없고 하고 다 떼어버리고 깔끔하게 IPv6 헤더라고 하는 건 40바이트로 그냥 딱 떨어져요. 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항상 40이에요. 근데 만약에 옵션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붙여야 되냐면 익스텐션 헤더라는 걸 달아서 그 안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익스텐션 헤더가 재미있게도 옵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TCP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익스텐션 헤더와 같은 레벨에서 보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넥스트 헤더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넥스트 헤더 중에. IPv6가 가리키는 넥스트 헤더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옵션들을 담는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포트 헤더가 나와도 상관없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이 헤더에 찰싹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은 떨어져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IP 버전 4에서 이 큰 그릇이 있었죠. 큰 통이 있었죠. 옵션 필드라고 하는. 그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형태로? 익스텐션 헤더라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익스텐션 헤더들의 종류는 넥스트 헤더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바로 전에 있는 헤더의 넥스트 헤더 값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익스텐션 헤더냐. 그런데 그 익스텐션 헤더가 하필이면 옵션을 담는 뭐 홉 바이 홉 익스텐션 헤더나 데스티네이션 익스텐션 헤더인 경우에 옵션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옵션들은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익스텐션 헤더는 아니에요. 익스텐션 헤더, 홉 바이 홉 익스텐션 헤더나 데스티네이션 익스텐션 헤더에 들어가는 옵션들이죠. 근데 옵션들을 또 올망졸망 다 다른 놈들이니까 그 놈들이 도대체 누구냐를 또 밝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강요할 때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아니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어요? 오케이, 역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없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200페이지로 갈게요. 200페이지 보면 라우팅 헤더가 나오는데 이것 익스텐션 헤더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제 옵션 담는 헤더는 아니고 이제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있는 헤더인데 이 라우팅 헤더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예를 보여준 이른바 소스 라우팅을 위한 라우팅 헤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 말이 좀 줄었는데 소스 라우팅 헤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냥 라우팅, 그냥
사실은 인터넷은요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라우팅 돼요. 근데 이 라우팅 헤더는 그것 말고 인터넷에서 기본으로 잘 돌아가는 그 라우팅 말고 내가 너 저 부산 가는데 저 동해시에 갔다가 인천을 들린 다음에 화성 들렸다가 의정부 갔다가 가라.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원래 길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가라.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 라고 할 때 그 찍는 지점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그림 5-8에 그 IP 어드레스 괄호치고 1번, IP 어드레스 괄호치고 n번 이런 거 있죠. 거기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IP 버전 4에서는 이 소스 라우팅이 거의 죽은 피처예요. 라우터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옵션 달고 오면 IP 데이터를 막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트레이스 루트 안 되는 거 잘 봤죠. 예. 근데 IP 버전 6에서는 이것이 엄연한 정상적인 피처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IP 버전 6 라우터는 너 이상해라고 죽일 수가 없어요. IP 버전 6 라우터는 이거는 상당히 정상적인 피처인 거예요. IP 버전 4에서는 이상한 거였지만 그럼 차이가 뭐냐? 개념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상한 거고 죽은 거였다가 다시 멀쩡하게 살아나서 이번엔 당당한 멤버가 되었느냐? 차이는 뭐냐면요. IP 버전 4에 가면은 여러분이 헤더를 잘 기억해 보세요. 헤더 랭스가 4비트로 되어 있어요. 4비트. 그 4비트는 최대 어떤 숫자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까? 15까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15가 15바이트였습니까? 아니죠. 곱하기 4였단 말이에요. 60바이트까지입니다. 그런데 IP의 고정 부분 헤더가 20바이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옵션이 어디까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40바이트까지 들 수 있다는 거죠. 각종 옵션들을 다 넣었을 때 40바이트까지 채울 수 있어요. 최대한. 자, 그러면 그 옵션 필드 전체를 내가 이 중간 기착지를 표기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중간 기착지를 표기하는 데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바이트 안에 내가 중간 기착지를 몇 개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까? IP 주소가 몇 바이트씩이에요? IP 버전 4는 4바이트씩이죠. 왜 잊어버렸어요 벌써? 근데 4바이트만으로 될까요? 4바이트는 미안하지만 이 밸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옵션을 담을 때 파싱을 가능하게 하려면 TL 붙여야 되거든요. 그 4바이트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4바이트만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10개의 목적지를 찍어주고 싶다, 중간 기착지를 찍어주고 싶다고 할 때 이거 밸류에다가 그 10개를 다 넣어버리고 나면 TL을 못 써요. 그래서 10개까지도 안 되고 맥시멈 9개까지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9개까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 다이아미터는 대략 30홉입니다. 가장 먼 대척점 거리가 30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소스 라우팅을 쓰고 싶다 그러면 29홉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옵션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넣을 수가 없죠.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으나 그래도 이론적인 한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잘 안 맞는 옷이죠. 짱뚱한 옷이고. 그래서 IP 버전 4에서는 아예 그것을 이게 쓸모없어라고 판정해버린 거죠. 그런데 IP 버전 6에 와서는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넣는 개수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짱뚱한 맛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프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소 넣을 수 있고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잘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지 않고 IP 버전 6에 와서도 그런데 이 소스 라우팅 헤더들은 좀 문제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우팅 헤더를 또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그 RH0하고 RH2가 있는데 이 소스 라우팅 헤더의 종류가 RH0, RH2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거 구분하는 법 뭐로 구분하겠습니까? 뭐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옵션들은 타입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타입이 달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요 놈은 원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가 몇 개가 되든 간에 막 넣을 수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라 막 그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판정을 받았냐면 얘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 얘는 보안이 취약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왜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패킷 하나를 보내는데 여기 내가 공격하고 싶은 라우터가 있어요. R1, R2가.
그래서 내가 멀리서 보냈어요. 낄낄낄 하면서 이제 패킷을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옵션에다 뭐라고 써냐면 길게 R1 갔다가 R2 갔다가 R2 갔다가 R1 갔다가 R1 갔다가 R2 갔다가 R2 갔다가 R1 갔다가 이거 한 10번쯤 돌아라. 뭐 이렇게 돼 있다. 패킷 하나 가지고 이 라우터를 10번씩 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라 이놈아. 땅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때리고서 뻗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다. 왜냐면 지목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라우팅에서는 몰라요. 여러분들 야후로 여러분이 패킷 보내면 어떤 라우터 거쳐가요? 그거 아는 사람 A+, 당장.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에 라우터들이 다 하는 거지. 근데 소urce 라우팅은 그 IP를 딱딱 집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쳐가, 저기 거쳐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가. 한 대씩 계속 꿀밤을 먹이면서 왔다 갔다 해라. 그 막 하면은 패킷 하나 가지고 10배 그 내가 공격력으로 때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해커들이, 그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뭐 소urce 라우팅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괜히 공격자한테 길만 열어준다 해갖고 요거를 데프리케이트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주 제한된 형태의 소urce 라우팅 하나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중간 기착지를 딱 하나만 적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것이 RH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H2를 쓰게 되면은 딱 하나, 중간에 거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적을 수 있어요. 201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RH2는 아니고요. RH0에서 생각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봅시다. S에서 D로 가는 패킷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D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패킷이 S에서 D로 갈 때 지금 중간에 어디를 거쳐가게 하고 싶으냐면 이 친구가 R1, R2, R3를 거쳐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R0는 모르겠고 일단 갈 때 R1, R2, R3를 중간에 찍고 가라 이렇게 정해줬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패킷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일단 그 소urce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이상하게 생겼죠. 무슨 말이냐면 소urce는 S지만 데스티네이션 주소는 최종 목적지인 D로 안 들어가 있어요. D로. 뭐로 들어가 있어요? 목적지가 R1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지정한 곳 중 첫 번째인 기착지, 중간 기착지가 마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make sense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거길 가는데 말이죠. 이 R0, R1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R1까지 가는데 어디를 거쳐갈지 여러분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어디를 어떻게 거쳐가든지 어떤 천안까지 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종 목적지가 마치 천안인 것처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목적지로 해서 라우팅이 탁 돼서 거기까지 갈 겁니다. 미사일처럼 쫙 갈 거예요. 딱 가면 그 라우터가 딱 받아봤을 때 이게 라우팅 익스텐션 헤더를 달고 있으면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라우팅 익스텐션 헤더에 들어가 있는 값 중에서 그 다음에 가장 맨 위에 올라와 있는 놈을 최종 목적지 위치에 갖다 끼우고 현재 최종 목적지에 있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패킷을 데리고 온 그 값은 옵션의 밑바닥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여기 지금 R0를 수원이라고 하고요. R1을 대전, R6를 저기 그 구미, R3를 울산, D를 부산이라고 할게요. 순서가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패킷이 출발할 때 어디로 가는 것처럼 써져 있다고요? 수원 가는 것처럼 써 있어요. 수원. 근데 일단 수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수원 라우터가 수원은 다 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그죠? 이마박에 수원 갑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라고 써야 돼, 이제는? 대전 갑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대전 갑니다, 이제는. 그 수원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밑에 본 박스에 보면은 R1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마박에는 R2라고 써 있어요. 그럼 대전 갔어요. 그럼 대전 가면 어떡할까요? 대전까지 왔으니까 뭐하러 또 대전 갑니다라고 써 있겠어요. 그러면 대전은 밑으로 끌어내리고 이제는 뭐야? 구미 갑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고서 이제 또 구미 가면 구미는 끌어내리고 울산 갑니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거고 울산 가면 이제 울산은 끌어내리고 부산 갑니다. 이렇게 써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치면서 가는 게 이제 소urce 라우팅에서 하는 일인데 이거는 IP 버전 4에서 이렇게 했어요.
IP 버전 6에서 방법은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식으로 여러 군데를 거쳐가라고 지정하는 것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단 한 군데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익스텐션 헤더가 나오는데 이게 프래그멘테이션 헤더, 프래그먼트 헤더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동작은 IP 버전 6에 가게 되면 라우터들은 몰라요. 라우터들은 안 합니다. 소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 일이 벌어졌다면 소스가 저지른 짓이에요.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익스텐션 헤더가 그림 5-11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IP 버전 4의 헤더에서 사라진 그 필드들이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Fragment Offset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Identification이라는 필드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전에는 3비트가 플래그로 쓰였었고 그중 2비트가 실제로 쓰였습니다만은 여기 3비트가 있는 건 맞는데 한 비트만 살아남았죠. 나머지 한 비트는 누굴까요? 예? 뭐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누군가 대답을 하네요. Don't fragment 비트가 사라졌죠. 왜냐? 라우터는 Don't fragment라고 안 해도 Don't fragment예요. 걔는.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요? 안 한다고요. fragmentation을 원래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04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5-12가 등장하는데 그 그림에 보면 커다란 IP 데이터그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IPv6 데이터그램이죠. 보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쪼개져 나가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쪼개는 동작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소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보냈냐면 IPv6 헤더가 40바이트가 있고요. 항상 40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3960바이트를 실어서 토탈 4000바이트짜리 IP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시도를 했더니 당장 처음 나가는 인터페이스 이 호스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결정이 됐을 거고 거기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너무 커서. 쪼개야죠. 어떻게 쪼개졌을까요? 거기 보면 IP 헤더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프래그먼트들도 당당한 IP 데이터그램들이에요. 프래그먼트인 채로 라우팅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헤더가 복사가 돼서 착착착 들러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나요? 쪼갰으면 프래그먼트 헤더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익스텐션 헤더로 IP 헤더 다음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P 헤더의 next 헤더 필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겠어요? 다음에는 프래그먼트 헤더가 온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프래그먼트 헤더의 옵셋과 more fragment 비트가 어떻게 세트가 되는지 보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옵셋 0. 왜냐하면 IP 데이터그램에 0번째 포지션부터 실려 있는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이죠. more는 당연히 1이죠. 왜냐하면 뒤쪽에 더 있으니까.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옵셋이 18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81번째 바이트부터 있다는 뜻입니까? 왜 이러세요, 진짜? 응? 반응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너무 벌써 어려워진 거예요? 되게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프래그먼트 옵셋은 몇 바이트 단위로 세죠? 아는 사람? 네, 8바이트 단위로 셉니다.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8바이트 단위로 세니까 181이라는 말은 사실은 181 곱하기 8에 해당하는 그 바이트부터 이 프래그먼트에 실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0이란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 원래 IP 헤더부터 시작이다. IP 페일로드부터 시작이다. 페일로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페일로드에서 181 곱하기 8인 1457번째 바이트부터 실리는 거겠어요. 그렇죠? 1457번째 바이트부터. 맞아요? 맞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모 비트는 1일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옵셋이 362로 돼 있는데 역시 365 곱하기 8의 포지션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제 꼬리 부분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은 뭐 남는 양만큼만 붙어 있어요. 예.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세 프래그먼트가 동일하죠.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받은 프래그먼트끼리 조립을 해야 프랑켄슈타인이 안 되고 원래 모습대로 조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요. RH 그 라우팅 헤더에서요. 네. 그 중간 기점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만약에 네트워크가 뭐 콜랩스 된다거나 이러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소스에서 아무리 찍어줘도 중간에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어떤 게? 아니 그 천안 거쳐 가라고 예를 들어 찍어줬다고 할 때 가는 길은 뭐 난 상관 안 해요. 천안이 무너지면 아 거기를 들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만약에 폭탄 맞았어. 없어졌어. 없어졌다 이러면은 업데이트가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thought experiment를 해보면 뭐 IP 주소 뭐뭐뭐점뭐뭐뭐점뭐뭐점뭐로 뭐 일단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인터페이스가 뭐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라우팅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게 없어지면 그냥 걔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아직 안 배웠지만 라우팅 계산이 다시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수대교 무너진 얘기 했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지면 그냥 무너진 채로 끝이 아니고 그걸 반영하도록 다시 길이 다시 재개선됩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없이 라우팅 테이블들이 다 정리가 될 건데 그리로 내가 가겠다고 고집하면 그게 뭐가 되죠? unreachable destination으로 가겠다고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 패킷이 죽어요. 죽는 지점은 실은 죽는 지점은 어디가 되냐면 코어라고 하는 네트워크 코어 있죠. 인터넷의 코어에 있어요. 인터넷의 핵 부분. 그 첫 번째 라우터에 가서 딱 만나면서 걔는 다 아는 애야. 모든 데스티네이션. 근데 그런 데스티네이션 자기가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 뭐야 하고 죽이죠. 그래서 unreachable destination 에러가 나면서 죽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날카롭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에 대한 정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는 자기 바로 다음 라우터가 이놈이냐 저놈이냐만 고르는 거지 뭐 이 다음에 멀리까지 내가 걱정을 전혀 안 해. 인터넷 라우팅은 완전히 디스트리뷰티드 라우팅이에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예전에 시작할 때 그림 보여준 거 있죠. 책방에서 책 나를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지. 그걸 내가 걱정하면서 야 너 이렇게 줘라고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옆에 주면 옆이 다 알아요. 걔도 똑똑해. 그래서 걔는 또 그 옆에 있는 애 중에 누구한테 줘야 될지 또 알아요. 그렇게 하나씩 가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딱 도착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렇게 하죠.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는 어디까지나 중간 기착지예요. 거기다도 이렇게 인심 쓰고 계속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걔는 라우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가 호스트라고 하더라도 걔한테 주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호스트는 그 당시에 호스트가 아니라 라우터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바로 이 다음에서 배울 건데 호스트가 라우터로 쓰일 수 있어요. 라우터가 특별한 녀석은 아닙니다. 호스트도 얼마든지 라우터로 쓰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커널에 플래그 하나가 있어요. 그 플래그가 너는 라우터로 작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로 작동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플래그가 0인 상태에서 그런 중간 기착지로서 지나가려고 하는 패킷이 도착했다? 걔는 거기서 죽습니다. 호스트는 내가 호스트인지 라우터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이지만 그러니까 호스트라는 게 그냥 PC이지만 원래 라우터로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더라도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라우터로 작동하게끔 할 수 있지만 커널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허락을 해준 그 세팅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걔는 라우터지 뭐 호스트는 아니에요. 뭐 나는 PC니까 이 패킷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건 아니라 기능으로서 봐야지. 기능으로서. 네. 네,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동안 여기 있다가 갈게요. 네. 두 번째 그림은
예. 그 옵셋이 181로 돼 있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옵셋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자르잖아요. 원래 데이터그램이 이렇게 큰 놈이 있어요. 헤더가 이렇게 40바이트 딱 있고 IP 헤더. 큰 놈을 이제 자른단 말이에요. 그 링크 레이어의 짐칸 크기에 맞게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자를 때 요것이 8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해서 8의 배수. 8의 배수로 자른다. 왜냐하면 세일 때 8의 배수로 세요. 그러니까 세일 때는 8의 배수로 셌는데 자를 때는 그거랑 좀 다르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때 8의 배수로 세인다고 하는 것은 자를 때도 그거에 컨시스턴트하게 잘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8의 배수로 자르는데 181이라는 게 뭐냐면 181이라고 하는 것이 요 시작 첫 번째 바이트 요것의 위치인데 이것이 181 곱하기 8 얼마야? 1448번째 바이트 맞나? 예. 그러니까 요것이 0번째 바이트라 했을 때 요것이 1448번째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81이라고 적으면 요것은 실제로는 원래 자르기 전의 데이터그램에서 이걸 0번으로 봤을 때 1448번째부터는 두 번째 프래그먼트에 실렸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좀 이상하게 말했을 수 있겠는데 이게 더 정확한, 이게 더 정확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대답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질문 하나 있었죠. 이렇게 갔다가 할게요. 이렇게. 아까 질문이랑 이 전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네. 그럼 혹시 와이어 샤프에는 잡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귀찮아갖고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예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이걸 지나는 게 잡히는 거냐 아니면 이전에서 들어온 게 잡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나는 새끼들은 안 잡힌다고 대답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뭐 어디서 딴 데서 보내갖고 쪼개진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봐야지 보이는 건데 어쩌면 잡히는 위치에 따라서는 다 조립한 다음에 볼 수도 있겠어요. 예. 다 조립된 다음에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운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미 누가 쪼갠 거를 딴 친구한테 보내는 게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제일 이제 좋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큰 걸 보내라고 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예. 그렇죠. 데이터만 본 거예요. 데이터. 잠깐만요. 아니요. 프래그먼트 헤더는 아니고요. 원래 데이터그램에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쪼개진 형태에서는 프래그먼트 헤더 빼고 다 빼고 원래 데이터, 원래 쪼개지기 전엔 데이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IP 헤더 뒤에 넥스트 헤더가 줄줄줄 박힌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good question. 근데 프래그먼트 헤더 위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체크해 볼게요. 그거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주 사실은 복잡하네요. 답이 그 204페이지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익스텐션 헤더 중에 프래그멘테이션의 대상이 되는, 즉 뭐 이전 페일로드처럼 이렇게 잘려지는 대상이 되는 놈이 있고요. 잘려지는 대상이 아닌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려지지 않는 대상은 뭐예요? 복사가 되는 IP 헤더에 해당해서 잘려진 모든 녀석한테 들러붙는 놈이고, 잘려지는 것의 대상은 뭐예요? 마치 데이터처럼 걔는 그냥 정말 짐짝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데이터 잘리듯이 같이 함께 잘려지는 건데 데이터 일부로 일부로 해석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옵셋에도 그렇게 걸려들고 다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헤더 중에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헤더 중에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게 사실은 익스텐션 헤더들이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익스텐션 헤더가 A, B, C가 붙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A, B까지는 이게 unfragmentable이면
요 뒤에 프래그먼트들도 다시 A, B까지 다 붙고 조각들이 붙고 하는 것인데 어떤 헤더들은 마치 이 페일로드처럼 해석이 돼서 그러니까 취급돼서 잘리는 것의 대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네. 그렇게 해석돼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 체크를 제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100% 정확한 답을 갖출 텐데 일단 제가 받는 임프레션은 저렇습니다. Another sharp question. 자, 그러면 다시 맨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처음으로 여기까지 받고 진도 또 나. 예.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I don't know either. 왜 하죠? 그 이상한 짓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마 좀 이상하다고 취급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그냥 멀쩡히 잘 갈 수 있는데 굳이 어디를 들리라고 하는 게 뭐냐? 뭐 테스트용 아니면 무슨 용도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다지 실제적인,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이상한 헤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스트용.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인터널 라우팅이 후져가지고 내가 나의 기준상 그 적절하지 않은 길로 계속 보내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사실 시간으로 따져서 가장 최단 거리를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뭐 지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해주긴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내 기준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가장 릴라이블한 패스라든가 가장 단시간 내에 가는 패스라든가 아니고 다른 길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잡아 돌려버릴 수 있죠. 왜 글로 가? 빠른 길이 있는데 하고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게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5.4 IP 포워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IP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헤더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헤더의 작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면 IP 포워딩은 이제 IP 데이터그램이 도착했을 때 IP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IP가 있으면 사실 IP는 여러 인터페이스를 거느리고 있을 수 있죠. 특히 라우터가 그렇습니다. 라우터는 뭐 인터페이스가 최소한 2개, 그것도 약간 비정상이고 3개 내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IP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킷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여기서 뭐 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나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을 할 때 여기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찾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통상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불렀던 그 테이블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적 있죠. 라우팅 테이블 어디서 봤죠? 우리가 루트 프린트 하게 되면요, 라우팅 테이블을 2개 보여줍니다. 시스템에서 그 IPv4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요, IPv6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은 지금 우리는 IPv4만 쓰고 있으니까 v4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목적지와 매치되는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라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패킷이 어떤 인터페이스, 이놈을 통해서 나갈 거냐, 이놈을 통해서 나갈 거냐, 이놈을 통해서 나갈 거냐를 결정해주는 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에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시스템에서도 경로 테이블, 즉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르지만 책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말로 포워딩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은 포워딩 테이블이 맞습니다. 자, 포워딩 테이블에서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209페이지가 그 구조에 해당하는 4 그 아이템이 나오는데 여기서 매트릭은 빠지고 4가지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현실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우팅 테이블에 해당하는 4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스티네이션인데 사실 이게 어떤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책이 쓰여져 있는데 IP 데이터그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책을 뒤져가지고 이 데이터그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맞는 엔트리를 하나 찾아내요. 그 찾아내는 것에 아웃풋은 2가지입니다. 2가지가 아웃풋인데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와 게이트웨이라는 것이에요. 이 2가지가 아웃풋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링크 레이어를 배웠을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링크 레이어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종류의 링크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shared medium 타입의 링크 레이어가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point to point 타입의 링크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oint to point 타입의 링크 레이어인 경우에는 내가 하필 저걸 뒤져갖고 찾았던 인터페이스가 얘는 point to point 링크더라 라고 하면 이 문을 알므로써 끝이에요. 일로 내보내면 어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마치 전화선 같은 거, 여러분 옛날에 전화선을 해갖고 ADS를 했다 뭐 이런 거 모뎀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냥 포인트 포인트 링크거든요. 패킷을 여기다 실어 놓으면 얘는 어디 중간에 세할 수가 없고요. 남이 여기 끼어들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솔길 같은 거예요. 그냥 오솔길. 나만 쓰는 오솔길. 그러니까 오솔길? 하여튼 뭐 외딴길? 아니 뭐 하여튼 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는요. 이런 애는 이 정보가 필요 없어요. 게이트웨이 정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가 뭐냐면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걸쳐 가야 되는 바로 다음 홉의 즉 다음 홉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주소를 말해요. 얘를 거쳐 가라는 거예요. 저거 왜 필요할까요? 포인트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 누가 있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 길 따라가면 걔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게이트웨이라는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쉐어드 미디엄이에요. 왜죠? 이 문 열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문 열고 딱 나갔는데 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여기 무수히 많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골목길에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어느 집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집 통해서 또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로 나가라. 즉 인터페이스를 말해줄 뿐 아니라 뭐까지 얘기해 줘야 되냐면 그런데 그 인터페이스로 나가서 다음으로 갈 라우터가 뭐다. IP 주소가 뭐다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면 끝입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걸 연결시켜 보죠. 이 IP 주소만 알면 정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떻게 가죠? 그렇죠. 이게 쉐어드 미디엄이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ARP 룩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주소, 즉 링크 레이어 주소를 ARP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로 요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를 삼아서 띄워놓으면 여기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또 여러 가지 문이 있어. 얘가 이렇게 여러 문이 있었던 것처럼 일로 들어왔는데 또 라우팅 룩업을 해갖고 이 길인지, 요 길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렇게 몇 번 찾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나오는데 이거 대략 한 30번만 하면 세상 어디든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